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 TV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죠. 예,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오늘은요, 예, 김필원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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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 때는 또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시면서 실제로는 또 막 바디빌더 하셔가지고 기부합니다. 이러고 사진 찍으시고, 예, 그다음 해양 스포츠 즐기시고, 맞습니다. 예, 여행 다니시고, 막 날아다니죠. 그렇죠. 자, 이번 주의 테마는요, 여행입니다. 네. 여행 좋아하시죠. 그렇죠. 엄마들이 보통 애 낳고 나서 저는 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엄마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제가 여행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네.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코치님. 네, 사실은. 맞아요. 네.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여행이 아니라 수면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여행하세요. 이거는 수면도 확보가 안 된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나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웬일이야. 나 이 우유병 띄고 2시간만 푹 잤으면 근데 괜찮네.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집 구석에 있으면은 수면 확보는 불가능해요. 나가야 돼. 내가 여행을 가야 잠을 마음대로 자죠. 그거는 맞아요. 도움이 되겠네요. 한때 왜 그 종편인가요? 왜 엄마들이 왜 그 가방 하나 들고 여행 가고 남편들이 짐 싸주는 뭐 그런 거 있었죠. 그거 좋은 프로그램이네. 없어졌던데요? 너무 우리나라 환경엔 안 맞았나? 그렇지만 여행 많이 가고 싶으신 분들 그래도 꿈을 꾸면 반드시 거기서 부르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저를 불러서 가게 된다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자, 여행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여행은 공간 이동이잖아요. 원래 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나 자신에 대한 다른 평가 혹은 타인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의 변화 이런 걸 느끼면서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여행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억을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억을 갖고 다시 현재로 왔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힘을 견디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게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자기 개발일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맥락에 나를 던져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충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뭐 남편이나 혹은 남편 되신 분들도 여행을 못 가요. 사실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거를 어떤 가족을 설득할 때 내가 먹고 놀고 나 이제 즐길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러 공부를 하러 떠나는 거라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여행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니 제가 패키지 여행도 다 다니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막 찍고 다니는 막 9개 도시 막 안 가본 데 없이 막 버스 타고 이제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VIP 고객으로 살다가 저는 약간 그게 저한테 또 별로 안 재밌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여행을 배운 건 인도 여행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스타트가 인도였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 뭐 처음에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파라군에서 그냥 자란 딸 대학 가고 이렇게 직장 생활 시작하고 막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삶이 굉장히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저는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기도를 하러 예수원이라는 곳에 갔다가 어느 분이 인도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나 인도 가고 싶다 한 거예요. 가격이 싸고 그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오가는데 대만을 경유하면 57만 원짜리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자. 뭐 다 싸니까. 그래갖고 인도를 갔는데 정말 위험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너무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속고 인도는 이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덥고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인도 여행으로 여행을 시작하면요 세상에 무서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더 최악은 없거든.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냥 고추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너무 좋고 전기가 한 번씩 나가요. 인도는 그거 안 나가는 게 너무 좋고 개인 컴퓨터 있지 원하면 나 비행기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겁이 안 나더라고요. 자,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님이 갔다 온 나라 한번 뭐 자랑삼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더 다니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번 그냥 제가 자랑해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인도 그리고 티벳 그리고 중국은 뭐 베이징이나 상해나 갔었던 거고 청두 티벳에서 찡짱철도라고 5,000m 해발 상공을 지나가는 열차를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티벳 점령하려고 그거를 타고 이제 갔던 과정에서 들렀던 도시고 캄보디아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앙코르와트 그리고 베트남, 터키, 스페인 뭐 동유럽
예,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독일 여행, 네. 이탈리아 갔었고 이제 네. 스페인에 제가 800km 네. 프랑스 생장피드포에서 피레네 산맥 넘어서 스페인으로 쭉 위에 북부길이 있어요. 술레자 길이라고. 네, 네. 쭉 가서 꼼포스텔라라는 티아고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 모셔져 있는 곳까지 가는 그 800km 갔던 여행.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갔던 거. 네, 네. 많이 가셨죠? 꽤 많이 갔죠.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양육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입시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런 기회가 올 테고 지금 보시면서 나도 미리 가봐야지 플랜을 세워보면 좋을 하고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여행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아이 걱정하지 잘 키우고 마시고요. 가시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예, 그냥 지금부터 좋을 한 거예요. 달에 5만 원씩 적금 드세요. 괜찮네. 네, 나를 위해서 한 달에 여행 적금 5만 원씩 모으면요, 그거 모여지면 여행 갈 수 있어요. 막 날아다니실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날아다니실 자랑하는 때.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때 여행 갈 때 꿀팁을 드리려고 네, 이 네. 방송을 준비했어요. 아마 다들 아시고 지금 아이들하고 또 어디 갈 때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그 노하우들이 네. 나중에 막 날아다닐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뭐 휴대폰으로 스카이 스캐너로 다들 네. 검색하실 거고 부킹닷컴, 호텔닷컴 이런 걸로 다 하시잖아요. 네. 그거 여행은 하시면 돼요. 대부분 네. 이제 패키지 여행과 또 개인이 갈 수 있는 여행이 있고 또 굳이 나누자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여행과 배낭을 매는 메고 여행으로 나눠요. 예, 선호하는 건 어디죠? 패키지 여행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패키지 여행은 패키지 여행을 다니면 돼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애받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싶은 거죠. 네. 패키지 여행만 다니다 보면 네. 또 이게 다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배낭 메고 전국을 다녔던 나의 젊은 시절의 어떤 그런 와일드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싶을 때 배낭 멜 수 있어요, 우리. 네. 그리고 혼자서 계획해가지고 캐리어 캐리어 모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네. 가는 건데. 그럼 배낭 여행 꿀팁 한번 들어볼까요? 배낭 여행 여러분, 배낭 무거운 거 나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챙겼을 때 배낭이 무거워지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계속 그 다음날 일정, 그 다음날 일정이 있는데 네. 오늘 배낭은 멜만 하더라도 내일 그 배낭을 다시 멜만 할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특히 제가 800km 걸을 때는 20km, 30km씩 걸어야 되니까 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배낭에는 돈을 안 아끼시는 게 중요해요. 네, 뭐 그러면 비싼 배낭 오스프리나 얼마예요? 그레고리나 이렇게 이미 이제 명품 배낭들이 있고 그게 백화점에 배낭 입점이 돼 브랜드예요? 있어요. 예, 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오스프리. 오스프리. 산티아고 순례길 갔더니 80%가 세계에서 다 오스프리를 메고 왔더라고요. 아, 배낭 브랜드군요. 그레고리. 네. 그레고리. 이미 등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네, 저는 무식해가지고. 네, 아는 게 등산 없어서. 많이 하시는 그런 건 분은 아세요. 얼마예요? 크면 비싸고 작으면 싼데 여러분 우리가 멜 수 있는 배낭은 한 이제 50리터 안쪽인데 그러면 그것도 50리터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어느 정도 내가 멜만하고 짐도 어느 정도 들어갈 네. 만한 그 사이즈가 한 20만 원대. 아, 비싸지 않네요. 많이 나는 정말 백몇십만 원 몇 백인 아니에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리모와 캐리어가 몇 백이거든요. 오케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 괜찮네요. 네, 그 정도면. 괜찮죠. 완만해요. 그리고 자, 배낭. 자, 두 등산화. 번째, 등산화. 이건 또 어디 브랜드 사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등산화 브랜드 좋은데 국내 브랜드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내 발에 맑게 신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발에 헐겁게 그러니까 계속 신고 다녀가지고 이미 신고 다니던 등산화가 있으면 그거 신고 가시면 되고 새로 사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브랜드로 네. 사실 비브람이라고 발가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이렇게 감싸주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성. 비브람 기능이 있는 명품 브랜드를 사시면 되는 그럼 것 어디서 같아요. 팔아요? 그거는 이것도 여러분 싸게 사셔요. 네. 그거 못하러 백화점 가서 제값 주고 살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종로 5가 네. 네. 그러니까 종로 등산화 매장 엔터 가시면 돼요. 가격이 완전 차이나. 종로 등산화 산화 매장 네. 치면 너무 많아요. 그 종로에 여러분 닭 한 마리 칼국수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가 다 그 등산화 매장이에요. 거기서 이 배낭도 사시면 돼요. 가격이 많이 차이 나요. 진짜 오늘 꿀팁이다. 저는 이거 안 들었으면 백화점 갈 뻔했잖아요. 네네, 백화점 그러면 가지 세 배로 사는 거잖아요.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30% 이상은 DC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종로, 등산화, 이렇게 엔터. 누르면 네. 자, 그래서 배낭 정말 가볍고 즐기고 좋은 거.
네. 그다음에 운동화, 등산화. 네. 자, 그 골목에 가면 또 배낭이 전문인 것 같은 집이 있고 등산화랑 뭐 다 있는데 그래도 여긴 좀 배낭 쪽이야. 그러면 거기서 배낭 사고 아시죠? 그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모를 수도 있어요. 등산화가 다 갖고 있어요. 다 양판점들이고 브랜드도 되게 많은데 딱 봤을 때 여기 주력은 배낭인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배낭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 다 사면 안 돼요. 그런데 등산화는 보통 얼마예요? 등산화는 네. 30만 원 안쪽. 30만 그리고 원 여러분 정도. 진짜로 무슨 저기 트레킹 하시러 갈 게 아니면 네. 경등산화를 사시는 편이 좋아요. 경등산화. 네, 네. 너무 진짜 투박하게 생긴. 맞아, 무거워. 그것도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봐가지고 경등산화가 있어요. 약간 옛날에 농구화 같은 느낌 네. 정도로 생긴 것도 예쁘고 간편하고 그렇게 짐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등산화 추천하고 가끔은 또 맨발로 걸으면서 배낭에 매달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슬리퍼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닐 것도 하나 슬리퍼. 가지고 그거 하나 네. 있고 없고가 너무 그 삶의 질이 여행지에서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새로 사기도 되게 맞아요. 그렇고 없이 버티기 좀 힘들고 그리고 우비 침낭도 각각 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그래서 어차피 그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니까 큰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그 골목이 5시 정도면 이제 파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좀 일찍 가셔서 충분히 도시는 게 중요한데 우비도 제일 가벼운 거. 무조건 가벼운 거. 가벼운 게 비싼 거예요. 네. 가벼운 게 네. 능력이에요. 기술력이고. 왜냐면 여기다가 등에 보찜처럼 지고 하루에 20km씩 걸으려면 나중에 이거 진짜 버리고 싶을 것 같아. 버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 버릴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체온을 여러분 우비가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엄청 필요하죠. 우비 안 가져갔다가 네. 비 오면 체온을 자기가 확보가 안 돼서 난리가 나요. 절대 안 돼요. 우비 필수고 제일 세계에서 가벼운 우비 사고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침낭. 겨울용도 필요 없어요. 여름용 침낭이면 요새는 다 이렇게 어디 소위 순례자 숙소 같은 데를 들어가도 네. 비바람은 막잖아요. 저 당장 너무 해외는 안 두껍지 않아도 가도 제가 제주 가서 이제 오름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걸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저는 양재천 걸을 때도 샌들 신고 운동화 신고 플랫슈즈 신고 걸어가 다니는데 몸에 척추에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짧은 거리를 걸어도 신발은 잘 선택하셔야 그렇죠. 돼요. 척추를 위해서. 그렇죠.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당장 제가 먼저 네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비브람 종로. 기능이 있는 경등산화로 양재천을 걸으세요. 그래, 그게 중요해요. 예. 종로 등산화 매장에 가서 비브람 기능이 있는 경등산화를 구입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걸을수록 제가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정색하고 맞아요.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시잖아요. 걸을수록 여러분 실컷 걷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신발을 잘 선택하셔서 걸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그 분 중에서 제가 또 워낙 또 인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행자까지 제가 알거든요. 네. 정말 전 세계를 혼자 걸어 다니시는 분이에요. 너무 멋있다.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계시냐면요. 자기는 절대 옷을 안 가져간대요. 옷을 안 가져가고 그냥 입은 옷 한 벌과 속옷 한두 벌 정도만 가져간대요. 뭐 하냐면 현지에서 옷을 산대요. 그리고 입고 버리고 온대요. 아니면 주고 온대요. 근데 왜냐면 사실 그렇게 뭐 현지 가서 우리가 현지인들이 사는 옷은 비싸지가 않잖아요. 미국에 가도 옷은 싸고요. 인도도 싸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옷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은 좀 가져가신대요. 속옷은 좀 불편하시대요. 당장 거기 없으면 속옷이. 엄청 짜증나요. 네.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제 팁은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저는 꼭 뭐를 챙기냐면요. 배를 따뜻하게 하는 그 전기 온열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담요? 장판? 요만한 거 있잖아요. 배 따뜻하게 하는 거 하나 갖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그 멀티캡이 필요해요. 그거 가져가고 맞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저는 작은 보온병을 챙겨요. 왜냐하면 사실 그 가끔은 멀티탭은 필수다 진짜.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필수예요. 그거는 긴 거 그러고. 흔히 긴 거가 필요해요. 짧은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콘센트가 저기에 있는데 침대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 거. 이게 꿀팁이거든요. 네. 진짜로. 왜냐면 그거 신경 쓰여. 누가 가져갈까 봐라도 네. 괜히 신경 쓰인단 네. 말이에요. 길면 안심이 네, 돼요. 그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작은 보온병 이거는 가끔은 거기다가 찬물을 담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커피.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잘 못 사는 나라는요, 커피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문화가 유럽 같은 데는 또 대부분 에스프레소 진하게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끔은 맥심도 먹고 싶고 가끔은 원두커피 먹고 싶을 때 있어요. 차 마시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호텔에서 따뜻한 물 가져가는 괜찮네. 것도 굉장히 꿀팁이에요. 괜찮네. 못 구해요, 여러분들. 괜찮네. 아니면 거의 한 10,000원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것도 좀 아끼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아요. 여행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꿀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여행은 가기 전과 그 다음에 비행기 탔을 때, 여행했을 때, 돌아왔을 때 이런 그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여행을 최근에 원래 이런 말이 있대요. 실제로 여행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여행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사람.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구나. 그렇기는 한데 네. 여행을 떠나기 전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사실. 저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잖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맞아요. 네. 가기 여행 전에. 사실은 가기 전에 설렐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서는 고생하잖아요. 네. 또 막. 네, 마약이죠. 제가 터키 패키지 갔다가 정말 거의 수박만 먹고 왔어요. 네, 힘드셨겠다. 거기는 정말 식사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고생했고 진짜 입에 맞는 거는 몇 끼 나오는 수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터키 여행 가서 음식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사람마다 되게 아마 다른데. 좋은 패키지 가셨나 봐요. 아니요. 근데 터키는 그래도 네. 좀 우리랑 맞는데. 네, 그런데 또 저는 터키 가서 또 가장 비싼 양탄자 사왔어요. 이런 분이 계셔야 우리가 양탄자를 안 맞아요. 사고 돌아올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 완전히 호구였어요. 그래서 정말 가이드가 나중에 그 스위트룸 주더라고요. 네, 저는 스위트룸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는 정말 여러분 진짜 이게 스위트였더라고요. 꿀팁일 수도 있겠다. 저는 모두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근데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갈 때마다 사실 우리가 패키지를 가든 뭘 가든 네. 그 나라 가면 이걸 사야 돼 네. 막 그런 게 저는 있어서 꼭 그래요. 사요. 뭐 가서 네. 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동유럽 써보는 것도 가면 동유럽 공부야. 가면 뭐 사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는 저기 샀던데 네. 글래스. 아니요. 동유럽 가면 리모아 캐리어 사오셔야 돼요. 거기에 그게 제일 싸요. OEM이냐. 제일 싸요. 그리고 동유럽 가면은 스왈로프스키 사면 돼요. 네, 제일 그거 싸요. 좋아요. 30% 네, 싼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냥 면세점에서 사는 거가 제일 좋지. 이젠 대한민국에 없는 게 없고 제일 퀄리티가 다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그래요? 또 이제 품목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 그게 한국에서 파는 가격과 현지 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게 많아요. 몇 가지 그런 거는. 네, 그거는 네, 네. 거기서 사 먹는 거예요. 그게 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쇼핑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사실 제 나이 되면 무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뭘 살 거는 없는데 현지 가서 우리나라의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오케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것들은 또 괜찮아요. 또 근데 나이대별로 다른가 보다. 네. 저는 그냥 이제 랑콤 그 선크림 같은 거 네. 면세점에서 사는 게 그건 내 괜찮죠. 여행에서 이득이고 맞아요. 딴 건 별로 네. 또 안 땡기더라고요. 라텍스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샀잖아. 원래 이번 주제는 여행하는 김필원인데 쇼핑하는 김필원으로 바뀌었네요. 뷰티 팁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한 번 더 남았거든요. 네. 우리 또 김필원 씨한테 꿀팁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